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에서 긴축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냈고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회담에 대해 큰 결과물 도출이 없었다. 일부 이 민간인 통로를 확보한 이야기는 있었으나 시장에 기대했던 요소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스닥이 1.5% 이상 밀렸고요. 테슬라, 리비안 등의 종목들도 다 같이 떨어졌는데 뉴욕장이 이러니까 또 걱정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나 좀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장 열리기 전이니까 얼마나 네. 저희가 또 긴장이 되겠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 시간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보면서 시장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딱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네. 화두 느낌으로요. 어제 섹터별 상승률 상위권에 있었던 걸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화폐, 자동화기기 쪽 종목들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한 3거래일쯤 전에 화폐 자동화기기 관련해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단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정도로만 활용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제장 좀 강한 시세가 나와서 그 전략을 염두에 두셨다면 또 한번 작은 이익이라도 얻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덴티움, 디오 등의 치아치료 관련주 강했고요. 건설 쪽에 어제 시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판, 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도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이 장비주까지 줄줄이 올라가는 흐름 확인이 됐는데 이 중에서 시세 연속성 뛸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오늘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건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건설 관련주들 어제 정말 강한 시세를 분출했는데 어제 서울시가 서울 내 주거 지역의 35층 룰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건설주와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이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을 좀 총 정리를 해볼 텐데 35층 층고 제한이 약 8년 만에 폐지가 됐고요. 또 엄격한 용도 지역의 제도 개편이 되면서 새로운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이 도입이 됩니다. 또 3도심의 중심지를 좀 강화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도시철도의 지상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래교통, 자율주행이나 서울의 UAM 같이 미래교통의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는데요. 이에 힘입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건설 대표주와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까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승 등락률이 어제 하루 동안의 상승률을 나타낸 건데요. 대우건설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상승세를 보였고 삼목 에스폼부터 벽상까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덱스 건설 ETF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실 어제 상승은 반가웠을 텐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난 겨울에 건설주 역시나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을 보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6개월 동안의 등락률을 보여주는 건데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영향으로 건설주들도 역시나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월부터는 대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나면서 조금씩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어제 또 강하게 올라간 건데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하늘 색깔 부분이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인데 지난 1월 11일에 광주 아이파크의 붕괴 사고 여파로 40% 이상 빠졌고 증권가들도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등을 돌리긴 했지만 실적 개선과 이 향후 부동산 공급 활성화 기대감에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건설주에게도 이제 겨울이 가고 봄바람이 불어오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시면 건설주를 좀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몇 가지 이유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내외에서 수주 소식이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고 건설은 특히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주택건설과 해외 플랜트 수주 이렇게 활발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대선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고 건설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가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투자 심리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는 비교적 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보기 전에 먼저 여야의 부동산 공급 공약을 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야가
사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주택의 대량 공급, 그리고 대출과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여당에서는 총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할 건데 공공주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총 250만 호인데 민간주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또 야당 후보의 단일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민간 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지금 이 야당과 여당의 좀 당 대표적인 색깔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주가로도 보면 여당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부진했고요. 그리고 야당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또 바라보고 있을까요? KB증권에서는 다가오는 대선이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좀 봐야 될 거는 원자재 가격 상승, 또 러시아의 신규 수주 감소 가능성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관건은 대선이다. 그래서 주택 사업의 비중이 높은 대형 건설주 위주로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NH투자증권에서는 올해 1월에 국내 건설 수주액이 13조 7천억 원으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월에 국내 건설 수주가 좀 부진했는데 이 부분을 비주택과 토목이 만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기성액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건설주를 지금 사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사게 된다면 매수 시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단하게 또 정치 테마주의 주가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까지 체크를 해볼 텐데 어제 얘기를 드렸듯이 윤석열 관련주는 줄줄이 올랐습니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전 회장과의 친분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에서는 안랩을 안철수 대선 후보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또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 종목이고, 이재명 관련주에서는 TS 트릴리온이 이 종목이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서 좀 부각을 받는 종목이었는데, 어제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사실 이런 대선 테마주들은 정말 대선이 다음 주에 치러지기 전까지, 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좀 변동성이 있고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건설주부터 해서 지금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까지 함께 좀 정리를 네. 해주셨는데, 사실 건설주를 골라갈 때는 말씀 주신 국내 건설 모멘텀이냐 플랜트 모멘텀이냐에 따라서 또 업체도 분명 달라질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국내 건설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라서 관련해서 조금 더 밀접한 종목이 무엇인가 잠시 후에 전략 챙겨 볼 거고요. 말씀 주신 대로 이들 종목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오랜만에 또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반도체를 보려면 정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늘 고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반도체는 지금 비메모리 중심으로 해서 공급 부족 이슈에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먼저 좀 들여다보면요. 왜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느냐, 우리는 계속 생각하게 되죠. 앞으로 쓰일 곳은 무궁무진합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전장, 메타버스 전부 다 트래픽이 급증하는 분야죠. 이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구조적인 형태로 봤을 때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독점적인 기술 등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수요를 보고 공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수요가 이 정도 같다라고 생각하는 걸 늘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늘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 시달리고 반도체 성능에 대한 향상 요구가 계속 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서 결국에는 공급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물며 비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거치면서 수요 예측에 실패했던 바도 있었고요. 각종 전력 난부터 텍사스 한파까지 우리 다 거쳐왔던 그 이슈가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는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고요. 온 세상이 반도체가 부족해 라고 외치는 상황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
글로벌 반도체사들은 부족해? 우리 그럼 투자할게, 증설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의 패권 경쟁과도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 매년 반도체 설비 투자액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와 대비했을 때 2022년도 올해는 한 반도체 투자액이 86%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거기다 추가된 소식이 있죠. 어제 또 인텔 관련해서 이슈가 하나 더해졌는데요. 확인을 해보시죠. 인텔이 곧 독일에, 그러니까 빠르면 다음 주에 110조 원 투자 발표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한 언론 매체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인텔이 작년 3월에 파운드리 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밝혔고 그 뒤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 이슈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작년 9월에 우리 110조 원 유럽에 공장 짓는데 쓸 거야 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독일 쪽으로 짓는다라는 식으로 조금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물론 이것도 정확한 팩트일지는 조금 더 체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팩트는 인텔이 이만큼의 돈을 쓴다라는 게 되겠죠.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아권의 반도체 공급망이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탈피하고자 유럽권으로 계속해서 투자 이야기를 꺼내고 있고요. 이건 바이든 행정부와 조금 맞닿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인텔의 이 강력한 투자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 TSMC, 인텔의 3파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느덧 파운드리에서도 이들의 3파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반도체 투자를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비메모리, 메모리 여러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죠. 일단 비메모리 쪽입니다. 글로벌 장비사가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하면 먼저 수혜받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겠죠. 그래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도쿄 일렉트론, 램리서치, KLA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게 1번이 되겠고요. 반도체 효율화, 반도체 성능이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후공정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어제도 후공정 장비주들 일부 좋은 흐름 나타났는데 그런 쪽에 대한 시세 계속 이어질까? 이게 또 두 번째일 거고요. 설비 투자를 계속 늘린다라는 것은 증설이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증설을 할 경우 주문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웃소싱을 주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옷삿 업체들이 그 맥락이 되겠습니다. 옷삿주 잘 가다가 꽤나 많이 떨어져 있는 지금에서 다시 한번 잡아봐야 되는 것인가? 요 고민하게 되고요. 인텔이 투자한다니까 인텔 관련주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겠죠. 하지만 인텔 쪽은 매출 비중 따져볼 것도 너무 많고 사실 인텔 투자 국내 수에 미미하다는 얘기 많으니까요.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차량용 반도체 쪽도 분명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죠. 이런 거 다 모르겠다. 반도체 뭔 소리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ETF 선택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좀 유명한 ETF 2개인데 이게 다 비메모리 쪽에 좀 많이 비중을 싣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비메모리로 선택한다면 여러 가지 선택지를 놓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반대로 우리는 또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난해 정말 비메모리가 좋았는데 이 비메모리 대비 메모리 업사들이 정말 약진하지 못한 흐름이었는데 만약 이게 뒤바뀐다면? 이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넘겨보실게요. 그래서 메모리 쪽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나? 그럼 순수 메모리 업체로 분류가 되는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하게 되고요. 어제 실질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한금융에서 이제는 메모리 쪽이 상대 강도가 더 셀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은 게 영향을 줬고요. 그렇다면 또 하이닉스 향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를 올릴 수 있는 시기가 되겠죠. 반도체는 언제나 선택에 고민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해서 좀 더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네, 반도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정말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세 번째 이슈로는 어제 애플카가 또 부각이 되더라고요. 네, 이 애플카 이슈는 네. 정말 확정된 소식만 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얼마 전에는 애플카 업체, 애플카가 옷삿 네. 업체와 국내 손잡는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에 또 관련주 테마 있었는데 어제는 또 풍문주의보 애플카, 이번에는 기판 쪽입니다. 애플카가 한국산 FCBGA로 달린다. 한국산 FCBGA가 탑재된다라는 또 풍문이 들려오면서 관련한 기대감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풍문인 거 알면서도 늘 체크하고 있는 제가 속상하지만 그러다 진짜면, 한 번이 진짜면 저희 또 큰일 나는 거니까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카가 말 그대로 FC-BGA 기판을 탑재해서 달린다라는 건데 이 FC-BGA가 뭔지부터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반도체 칩을 메인 기판과 연결해주는 기판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만들기 어렵고 진입장벽도 어렵고 그런데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판이다. 차세대 기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세대 기판을 탑재해서 달릴 건데 애플이 국내 한 업체와 서로 샘플도 주고받았고 신뢰성 테스트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 언론 매체의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해석이 나오죠. 애플이 다른 건 몰라도 기판에는 지금 좀 애가 다를걸? 왜? 기판도 쇼티지이기 때문에 방금 이 차세대 기판이라고 말했던 FC-BGA는 만들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더 공급 쇼티지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좀 선점하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요. 우리는 이번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FC-BGA 어떤 업체들이 만드는데 이거 체크해야겠죠. 삼성전기가 사실 지금 이쪽에서는 제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MLCC와 FC-BGA에 주력하겠다라면서 기존의 기판을 조금 접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어제장 3% 올랐죠. 후발주자로 이 부분에 뛰어든 게 바로 LG이노텍인데 LG이노텍은 워낙 기판 부분에 역사가 있는 업체다 보니까 금방 이쪽에서 자리 잡을 것이다 라는 시각입니다. 어제 7% 이상 상승했죠. 그 밖에 대덕전자, 코리아서키트, 바이옵트로 등의 종목들도 거론이 됩니다만 업계에서는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이 두 업체만 공급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FC-BGA 관련해서 이들 두 업체 그냥 추이를 좀 잘 보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좀 많이 고민되네요. 이 중에서도 한번 전략을 짜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FC-BGA는 뭐 말만 들어도 좀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저희 뭐 건설주부터 반도체, 애플카 이슈까지 오늘 다뤄볼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할 텐데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다뤄본 이야기에 대해서 유달리 조금 IT 쪽이 많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꼼꼼하게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과 첫 번째로 좀 다뤄볼 이슈는 이게 될 것 같아요. 건설의 봄이 온다. 주목할 종목 탑3. 건설 사실 정말 뭐 대선 앞두고 이렇게까지 건설주가 관심 못 받았던 때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연말 연초 뭐 별 흐름이 없었잖아요. 이 어제 좀 시세가 나왔는데 이제 의미 부여하고 종목을 골라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까 저희? 뭐 건설주 몇 번 말씀은 드렸었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작년 그 보궐선거 그때가 크게 이슈가 됐었고 네. 그 이후에는 뭐 특별하게 맞아요. 뭐 이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당장 이제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되고 다음 주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2달 뒤에 지방자치 선거입니다. 전국 지방자치 선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큰 선거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 이런 뭐 투자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정책 이슈가 계속 아젠다로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선거에 가장 포커스가 맞춰졌던 건 하나가 이제 그 주택 공급이거든요. 네. 주택 가격 안정화, 뭐 주택 공급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선이 끝나고 나면 관련된 정책들이 대거 많이 좀 쏟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건축 관련돼서 이제 35축 룰인가요?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에 한해서 특히 한강권, 조망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35층 이상을 고도 제한을 걸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폐지가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건설주가 최근에 못 갔었던 것 중에 하나는 또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 이슈가 맞아요. 상당히 큽니다. 뭐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선 반영되었고 꼭 이제 그 오히려 HDC 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들은 물론 이제 뭐 산업 안전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뭐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지금 걱정되는 게 최근에 철근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 이맘때도 그랬어요. 작년에 한 4월, 5월쯤에도 철근이 부족해서 혹은 또 뭐 시멘트가 부족해서 뭐 공사 상장이 조금 잘 안 들어간다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저는 뭐 주가에 있는 큰 영향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설주들 특히 이제 그 계속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그런 것을 바라보신다라면 저는 조금씩 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형 건설사를 보신다라면 일단 GS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주택건 그 아파트 공급 관련해서 한 점유율 1위인 것도 있고 해외 수주 모멘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뭐 관련된 플랜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중소형 건설사는 좀 동부건설이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계속해서 수주 잔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올해도 상당히 정부 수주 모멘텀 또 일반 분양 수주 모멘텀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있고 대우건설도 저는 아직 매각 M&A 이슈 끝난 거 아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바라보신다라면 뭐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추느냐에 좀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지난해 사실 되게 좋은 흐름 나타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었잖아요. 근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 비중이 높아서인지 국내 이슈 부각될 때는 조금씩 픽을 못 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원래 국내 이슈, 국내 주택 공급이라든지 국내 인프라 투자면 전통적으로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이 강자였는데 이제 그것이 좀 떨어지게 됐겠죠.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해외 수주 그리고 삼성전자 그룹 내에서 이제 투자,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 좀 반응을 하는데 좀 삼성 엔지니어링은 최근에 조금 수주 모멘텀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좀 있어서 흐름 자체는 일단 국내 건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조금은 제외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 다뤄봤고요.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말씀 주신 탑3 종목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볼게요. 반도체 쪽 얘기 좀 다뤄볼게요. 반도체는 언제나 조금 막막해요. 네. 너무 이제 분야도 많죠. 많고 그걸 나눠서 어떻게 질문을 드려야 될까. 근데 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어찌됐건 반도체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그 방향성만은 명확하잖아요. 그쵸. 그 맥락에서 어떤 종목군에 더 메리트를 느끼세요? 뭐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는 뺄 수가 없는 거죠. 네. 전체 시가총액을 차지한다라면 전기전자, 뭐 반도체 이런 쪽이 한 30%, 40% 가까이 차지하니까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그 최근 트렌드가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인텔이 최근 유럽 쪽에 한 100조 정도 투자 얘기가 좀 있었고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이 그 한 200조 정도, 한 150조 앞에 있습니다. 150조 정도 반도체 관련돼서 투자 지원하겠다. 그 다음 주에 유럽도 한 EU도 한 100조 정도를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하다. 그래서 작년에 총 반도체 투자가 185조였는데요. 올해는 그것보다 24% 늘어난 229조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관련된 산업군들은 여전히 계속 성장 모멘텀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일이죠. 중국 양해가 이제 개막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중국의 경기 부양 쪽에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화학이라든지 뭐 조선 철강, 뭐 반도체 쪽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는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도체를 보는 건 좋은데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네, 형님들 볼지, 후공정 볼지, 전공정 그렇죠. 볼지, 뭐 소재를 옵사 볼지, 네. 또 디스플레이 쪽을 볼지, 뭐 많은데 저는 일단은 올해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그
속해 관련된 기업들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패키지 업체들은 그전에 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몇 기업이 이제 좀 과점 형식으로 나눠갖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를. 그러니까 이 시장이 과거에는 상당히 진입장벽이 낮아가지고 많은 기업이 들어왔다가 좀 이제 도산되고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성장했을 때 매출 증가라든지 수익성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 거기다가 패키지 쪽이 안 쓰인 데가 없어요, 최근들. 뭐 제2의 MLCC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보여주신다라면 전 뭐 심텍이라든지 뭐 코리안 서키트 같은 기업들 주목해 보실만 하고 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최근에 이제 그 5G 죄송합니다. 그 DDR5라든지 네. 또 뭐 애플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서 조금 더 세분화된 패키지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LG 이노텍이 좀 이 시장에 다시 좀 진출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좀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올해 상당히 이 시장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패키지 쪽에 삼성전기가 좀 강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기존의 수익성이 낮은 거는 좀 철수를 하고 이쪽으로 좀 전환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만 하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계속 패키지 관련해서 이제 다시 좀 주목하고 있다라는 거. 그럼 대세는 역시 패키지 쪽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바라보신다라면 뭐 우리나라에서 보신다라면 DDR5 쪽이 좀 더 강하다. 왜냐면 아직은 조금 이제 출시가 지연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한 3, 4월 정도 되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 적용될 거라 생각을 좀 했었는데 워낙 이제 반도체 공급난이라든지 뭐 공급망 충격이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저는 가을 정도면은 그 PC 제품들, 신제품 제품들은 아마 DDR5가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급격히 DDR5로 계속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DDR5로 전환이 된다라면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PSK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갈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네 종목인데 이 중에 제일 마음 한켠에 땡기는 종목이 그럼 엄밀히 따지면 심텍이 최근에 심텍이요? 계속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PSK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도 저는 좋게는 보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 파운드리 쪽은 갈 듯하면서 못 가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조금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비메모리라든지 DDR 메모리라든지 이런 쪽에 낸드라든지 메모리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파운드가 조금 약한 편은 있는데 그래도 이쪽은 계속해서 조금은 최근 저점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변화 포인트가 나올지 일단 심텍과 PSK로 좀 확 줄여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차이스픽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어떤 걸 주목하고 계시는가? 금리 인상 극복하는 경기 회복 기대감, 성장주 전략은? 성장주 전략은 이 성장주도 너무 영역이 많잖아요. 네. 뭐 엄밀히 따지면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섹터 성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업종이 강한 성장주니까. 그리고 이제 빅테크가 관련된 섹터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FOMC가 좀 고강도의 긴축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것이 조금 완화된 게 있어요. 물론 어저께도 파월의 발언이 조금은 그저께보다는 조금은 강한 발언이 일부 나오긴 네.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전과 비교해 본다라면은 저는 상당히 조금은 비득이적인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해줬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양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섹터가 저는 뭐 반도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앞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엄밀히 따지면 왜 이게 좀 중요하냐면은 기존에는 가치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었던 것도 있었잖아요. 금리가 좀 가파르게 오르게 된다면 약간 저밸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바라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가 조금만 사그라드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어찌됐든 경기 쪽을 조금 더 주목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물가도 주목을 하고 있지만 이미 물가는 뭐
포기를 좀 한 부분들 일부 있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 보면 성장주들이 또 3월 달만 지나게 되면 또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반영이 되면서 저는 뭐 저평가 또 낙폭과대 인식 여전히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군들도 있고 또 그 외에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좀 강했었던 게 2차전지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2차전지 쪽도 주목해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더 좋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좀 주목해 보시고 2차전지 쪽에서 좀 보신다라면 LNF 좀 주목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 전에 분류가 됐었던 여전히 저는 뭐 NFT라든지 뭐 메타버스는 조금 조심스럽다 생각하고 아직은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보시고 네이버와 LNF 쪽으로 일단 성장주 낙폭 과대 반등을 노릴 때 이들 종목을 한 번 더 지켜보자 의견 주셨어요. 최근에 LNF는 관심도 많이 받았었고요. 말씀 주신 이 차이스픽 종목들도 저희 잘 따라 붙어가면서 AS에 나가도록 하죠. 자, 오늘 여러 종목군에 대한 전략 여러분의 투자에 잘 녹여보시길 바랍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